BMW X2 최근 신차 런칭했는데 조용히 런칭했죠. BMW 화재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진 않고 조용히 출시했습니다. BMW에 없던 모델, 짝수 모델을 담당하는데 X1의 쿠페형 SUV, BMW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SAV. X2는 BMW 장명법처럼 BMW는 홀수는 기본 전통적인 어떤 세그먼트를 담당하고요. 짝수는 그 전통적인 세그먼트의 각 모델들의 쿠페형을 주로 담당합니다. 쿠페형이니까 스타일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죠. 홀수는 고전적인 모델이고요. 짝수는 멋을 부린 모델입니다. 그만큼 홀수보다는 조금 더 가격도 올라가고 그 윗등급의 홀수와 그 같은 등급의 홀수 사이에서 둘 사이를 좀 연결하는 가격이든 뭐 어떤 뭐 라인업이든 뭐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차죠. X2는 X1을 베이스로 쿠페 형태의 디자인으로 빚었는데요. 이만 깎아서 쿠페로 만든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좀 새로 빚은 것 같아요. X1의 어떤 자세에서 좀 전체적으로 낮춰놨다고 해야 될까요? 크기만 봐도 이렇게 X1보다 좀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전장은 뭐 10cm? 약 한 10cm 좀 안 되게 7, 8cm 정도 줄였고요. 전고도 한 6cm, 7cm 정도 낮춰놨고요. 그리고 전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낮고 앞에가 좀 짧고 옆에는 또 넓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SUV라기보다는 좀 크로스오버 같은 느낌이 들죠. 예전 X1 그러니까 SUV 형태를 띠기 전에 크로스오버 형태를 띈 X1과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과격하게 디자인을 빚었어요. 예전 X1은 좀 모험생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X2는 그런 모험생 같은 느낌보다는 X1에서 바뀐 좀 더 역동적이고 좀 근육질의 SUV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X2 쿠페형이라는 디자인 요소를 어떻게 잘 쓰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컴팩트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실용성도 실용성이지만 아무래도 멋과 개성을 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층이 좀 더 찾을 수도 있고 혹은 젊은 감각을 좋아하는 뭐 어르신들이 또 찾을 수도 있겠죠. 기존 그냥 X1을 쿠페 형태로 깎아놓기만 하는 걸로는 좀 부족했죠. BMW가 그걸 알고 몇 가지 요소를 정했는데 그 요소가 아무래도 X2의 멋을 규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먼저 키드니 그릴이 BMW는 위에가 넓고 아래가 좁아지는 형태의 키드니 그릴인데 이걸 뒤집었죠. 반전했다고 하죠. 반전했는데 반전해서 조금 다른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BMW보다는 좀 다른 느낌을 강조했고요. 그게 X2와는 꽤 잘 어울려요. 옆으로 퍼져 나오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좀 넓어지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X2의 차체 형태와 또 어울리는 느낌이죠. SUV지만 전고가 낮고 옆으로 퍼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와 키드니 그릴이 좀 어울립니다. 뭐 뒤집어진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조금 생경한 느낌을 줍니다. 키드니 그릴 말고 또 다른 주요 요소는 요 엠블럼을 C필러에 닿았다는 건데요. 이게 클래식 BMW의 어떤 요소를 차용한 건데 3.0 CSL 모델이나 뭐 그 외 다른 어떤 클래식 BMW에서 C필러에 엠블럼을 넣은 그런 디자인 요소를 보여줬는데 X2도 그걸 좀 차용했습니다. 근데 뭐 X2가 뭐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모델은 아니지만 차용해서 기존의 BMW와는 좀 신선하게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이 C필러가 아무래도 쿠페형이고 SUV이기 때문에 이 넓어진 게 허전할 수도 있는데 이게 들어가서 오히려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자주 보면 좀 보다 보니까 요 엠블럼이 묘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고심해서 붙여놓은 게
그냥 허투루 붙여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개등이 동그랗죠. 보통 이렇게 과격한 느낌으로 역동적으로 좀 디자인을 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보다는 좀 더 넓게 같이 파거나 길쭉하게 표현해서 좀 더 날카롭게 표현했을 텐데, 동그랍니다. 이 동그라미가 양쪽 앞에 안개둥이 전면에 양쪽 끝에 퍼져 있고요. 이거 대칭적으로 뒤에 머플러를 보면 뒤에 머플러도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쫑 동그랗게 양쪽으로 안개등처럼 뽑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이 동그라미 요소들, 그리고 C필러에 있는 엠블럼까지 이 동그라미가 은근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약간 클래식 BMW의 요소를 C필러에 차용한 것처럼 그런 좀 무드를,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디자인 요소로 좀 차용한 것 같아요.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만큼 여기 M 스티어링 휠이 보이고, 안에를 좀 붉은색이라 할까요? 자주색 가죽으로 이 돼서 위에는 검정, 밑에는 자주색이 있어서 이 인테리어 디자인은 좀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엄청 고급스럽다거나 가죽으로 둘러쌌구만 이런 생각은 좀 들진 않아요. 우레탄도 많이 보이지만 우레탄에 가공을 해서 질감이 노력한 느낌 좀 주고요. 계기판은 LCD는 아니고요, 아날로그로 두 개의 원형 계기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익히 보아온 BMW 실내 레이아웃이긴 하고요. 아무래도 X1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X2가 좀 더 발랄하고 경쾌하고 고급스럽고 자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실내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아요. 색을 투톤으로 좀 강렬하게 뽑은 거는 인정하지만, 그 외 나머지는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다. BMW X2를 처음 바라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벽을 친다 그래야 할까요? 6,190만 원인가? 6,200 가까운 금액인 컴팩트 SUV를 바라보는 심정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아무리 쿠페형이고 그렇다지만, 쿠페형이고 스타일을 중시하는 조금 독특한 SUV지만 가격이 오는 어떤 벽, 심리적 거리감은 처음엔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X1을 베이스로 한 X2이기 때문에 X1은 5천 초중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심리적 거리감이 더 클 텐데요.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일 수도 있어요. X1의 5천대 중반 모델은 18D였거든요. 18D였고 X2는 20D예요. 거기에다가 X2 20D에 M 스포츠 패키지까지 장착을 했죠. X1 기준으로 봤을 때 20D에 M 스포츠 패키지를 장착을 하면 5,980만원 가격이 형성돼요. 5,98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6,200 정도의 X2와 X1과 같은 트림으로 놓고 봤을 땐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5천 초중반부터 시작하는 금액이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X2를 바라보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BMW가 X2는 한 차종, 한 트림만 가지고 왔는데요. 그걸 보더라도 BMW가 X2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포지셔닝 하고 있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BMW에서 홀수 모델은 전통적인 볼륨 모델이고, 짝수 모델은 그 전통적인 모델에서 스타일을 강조한 쿠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홀수 모델보단 당연히 가격이 좀 더 높고, 그 위에 등급인 홀수 모델과 그 밑에 등급인 홀수 모델을 연결하는 약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세그먼트가 다르더라도 중간에서 그 짝수 모델들이 가격을 또 연결하고 또 라인업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촘촘한 라인업을 만들어서 BMW 라인업 자체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홀수 모델을 구입을 하고
그 와중에 좀 다른 걸 원하는, 좀 색다른 걸 원하고 조금 특이한 걸 원하고, 그게 자신에게 와닿는 사람에겐 짝수 모델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수가 적고 사람들이 많이 안 타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더 전통적인 모델보다 공을 들였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X를 운전하니 BMW X2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고 뾰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X2를 여러 가지 트림으로 나누기보다는 좀 상위 등급의 M 스포츠 패키지까지 장착한 좀 고가 모델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쿠페의 역동성을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 성능이나 주행 질감으로도 그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밑에 트림보다는 좀 상위 트림이 아무래도 출력이나 출력을 뽑아내는 방식이나 출력을 노면에 전달하는 어떤 경로라든가 그거를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상위 모델들이 아무래도 더 역동적이고 좀 더 날렵하게 느껴질 수 있죠. 매끄럽게 출력을 뽑아내기도 하고요. 실제로 X2를 운전하면서 폭이 넓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컴포트 모드로 놓고 달릴 때는 SUV의 어떤 넉넉한 공간감, 좀 편안한 공간에 대한 느낌을 잘 전달하고, 또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물론 스포츠카처럼 고출력 차처럼 캉캉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되게 경쾌하고 매끄럽게, 그리고 지치지 않게 힘을 뽑아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 SUV, 쿠페형 SUV답게 경고가 낮고 M 스포츠 패키지 서스펜션을 달아서 지상고가 1cm 정도 또 낮춘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종합되면서 X2를 조금 더 색깔이 있는 모델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뭐 트림들을 좀 축소해서 한 트림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X1과 비교해서 별로 그렇게 높지도 않은, 알고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X2의 어떤 정체성을 잘 표현한 거죠. 처음에는 가격의 벽을 느꼈지만 뭐 또 알고 보니 X1의 어떤 트림 구성을 보고 그거와 맞비교를 해서 봤을 때 X2가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X2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개성, 조금 색다른 컴팩트 SUV, 쿠페형 컴팩트 SUV의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격의 벽을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자동차가 얼마나 나에게 유니크함을 선사할지, 얼마나 나의 기분을 좀 환기시킬지,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될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X2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디자인에 스며든 어떤 독특한 요소라든가 C필러의 엠블럼 같은, 혹은 동그라미 안개 등의 재치 있는 표현, 그리고 그게 뒤로 갈수록 반복되는 양쪽으로 펴진 동그란 머플러, 뭐 이런 요소들이 X2의 달리기 실력, 꾸준히 노면에 끈적지게 달라붙어서 쭉 힘을 뽑아내는 X2의 주행 감각과 맞물렸을 때 얼마나 풍성하게 전달되고, 그 전달된 어떤 느낌들이 자기에게 맞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짝수 모델 자체의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자신의 취향을 좀 날카롭게 좁혀서 바라보고 그거에 맞는 모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X2는 어떤 면에서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